이번에 경제정책 방향 발표할 때도 그 절대인구 감소에 대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이 발표됐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딱 직면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집이 불안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후랭이님이 만약에 내 집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1급지 갖고 있는 집이냐 2급지 갖고 있는 집이냐 3급지 갖고 있는 집이냐에 따라서 절대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집이 10개 있는데 사람이 점점점 줄어서 사람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 네. 그러면 남아있는 5개 집은 공실이 되잖아요. 버려져. 이 버려지는 집은 가격은 안 중요해 이제. 그냥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세컨드홈이잖아. 네. 너 2개 가져 그냥. 세컨드홈으로 너 2개 가져. 저기 뭐 어디 안동 깡촌에 있는 뭐 이런 거. 물론 물가 앞에 있으면 좋은데 물가도 없어. 강원도 고성 뭐 이런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세컨드홈 해 이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사람이 폐가로 공실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이 살 수 있는 5개 집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집이 10개인데 사람은 5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다 같이 좋은 집에 살겠네? 라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세상이잖아.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니까. 난 몰랐어. 너무 저도 참 순진해가지고 바보 같지만 너무 동화 속에 사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시네. 네, 너무 아름답게 보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왜냐면 5개가 됐어. 후레이님이랑 나랑 5개 집 중에 고른단 말이에요. 인프라 좋고 후레이님 딱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딱 인프라 딱 모던하게 되어 있고 신축에 GLCT 상가 빡 박혀있고. 그치. 백화점 바로 앞에 있고, 박혀있고 백화점 있고. 모든 것들이 도보 안에서 해결이 되고 평지. 평지여야 되고 누구나 다 그런 집을 꿈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집이 5개 집이 다 그럴 순 없어. 그러면 1등 집을 누구나 원하게 되면 만약에 똑같은 가격에 나왔다고 하면 순번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너 순번에 의해서 먼저 온 사람 줄게 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번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하죠. 내가 1,000만 원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내가 순번 1번이라고 해줘. 소위 말하는 P라고 해야 되죠. 그쵸. 네. 그게 가치가 되고 그게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5집 중에 경쟁을 해서 결국에는 집 안에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번 집과 10번 집의 양극화는 정말 끝과 끝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집이 모자라면 집이 남아돌면 인구가 5개고 뭐 집이 남아돌아도 피가 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더라고요. 너 지방 살 거야, 너 강남 살 거야 이러면. 그치. 뭐 최근에 뭐 어디죠? 뭐 강북에 무슨 뭐 평당 1억 얼마 뭐 분양한 거 모델하우스 막 카톡에 이슈됐잖아요. 난 그런데. 나 안동 싫어. 강원도 고성 싫어. 근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나는 직주근접이니까 난 지방에 살 거야. 그쵸. 근데 거기는 전세 살아도 되잖아. 나중에 집값이 서울에 강남에 갖고 있던 집은 향후에 5년 지났을 때 그래도 몇 억은 더 벌 수 있어. 근데 지방에 있는 거는 그냥 거주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거주는 지방에 하더라도 소유는 서울에 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줄고 집이 남아도라도 어차피 갈 집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가치가 있는 집은. 그쵸.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부동산 안에서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지 절대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 누구나 살고 싶은 집에 다 살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대 인구 감소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그분은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이제 부정적인 세상인 거지. 왜냐면 집이 10개고 사람은 5명이야. 다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집이 왜 올라? 다 떨어지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살 수 있고 심지어 세컨드홈이라고 해서 2개씩 가질 수 있게 됐는데 뭐 집에 돈 들일 일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신박하다. 근데 제가 강의를 가면 수강생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절대 인구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이거는 등식이야 거의. 이꼴. 절대 인구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절대 인구 감소? 부동산 양극화. 이게 공식이라고 다시 알려드렸더니 다들
그때서야 아셨다라는 분이 꽤 되셨어요.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본인이 유리한 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좀 시야를 넓혀 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짚어드리려고 제가 오늘 요거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 전세예요, 전세. 네. 제가 2024년에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실수요자분들한테 좀 긴장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세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망에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게 내년 전세 가격 2% 상승 예상 이렇게 나왔어요. 2% 가능할 거라 보세요? 아니요. 어떨 것 같아요? 20%. 20%? 20%. 너무 극단적이야. 아, 12%. 그래. 12%까지는 또 납득이 되네요. 2%는 너무 하잖아. 아니, 장난하나? 아, 근데 그걸 또 믿어요. 솔직히 나도 부동산 준비하기 전에 교사였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뉴스에서 앞으로 전세 가격 2% 상승할 거예요 라고 나면 아, 내년에 2% 정도 상승할 수 있겠구나. 2% 정도 상승하면 대출금 조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로. 관심 없는 일반인 분들은. 근데 그건 진짜 꿈 같은 얘기. 지금 상황에 절대 불가능. 지금 이렇게 집값 떨어지잖아요. 집값 떨어질 때 누가 집 사?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안 좋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줄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전월세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아파트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지금 많이 논란이 됐었던 게 전세 사기예요.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 근생 사시는 분들이 다 아파트, 소형 아파트로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세 사기 때문에 전월세 사는 거 불안하니까 다들 내 집 마련해서 집을 매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꽤 되시더라고요. 전세 사기가 불안하니까 전월세 안 살고 다 그러면 매매를 해서 소유를 해서 거주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전세 사기가 주로 일어났었던 부분은 빌라, 다세대, 뭐 오피스텔, 근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거기에 전세를 사셨던 분들이 전세 사기가 막 일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매매로 갈아타서 탈 만한 돈이 생기거나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돈을 투여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릴수록 아파트, 소형 아파트 쪽이 경쟁이 치열하고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고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 떨어져, 실물 경제 안 좋아, 그리고 전세 사기 극성이야. 그러니까 다 아파트 전월세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 초에 22년도에 막 자이언트 스텝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사시는 분들도 너무 부담이 돼서 거래 못하고 미루고 있다가 그 거래 물량이 쌓였다가 이때 23년 초에 대거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 이때 막 막 헬리오나 뭐 산성역 포레스티아나 그때 입주장이 있었던 200개, 300개 나왔던 애들 한 달 안에 다 해결됐어요.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전월세 거래가 이때 쫙 빠졌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이후에도 2월, 3월, 4월, 5월, 6월, 가을장까지도 전월세 거래량이 평균이 38,000인데 6만 건이 지금 넘어서고 그 이후에도 지금 거의 5만 건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아까 매매는 평균에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3분의 2 정도? 잘 봐야. 근데 지금은 평균에 거의 1.5배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최근에 좀 전월세도 이때 많이 튀었으니까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숨고르기 하는 거예요. 소강 상태. 이미 거래할 사람 다 된 거지. 그래서 소강 상태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많죠. 네. 그러니까 숨고르기가 내년 봄이사철 되면 어떻겠어요? 또 밀리지 않고 다들 매매하지 않고 전월세 장으로 넘어와서 전월세 수요로 전환된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거거든요.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10명의 사람이 결국에는 길거리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로 살든 내가 집을 소유해서 거래해서 살든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이제 전월세를 선택한다는 거지. 그러면 임대를 하든 내가 집을 사든 어쨌든 10명 다 시장에 참여를 했을 때 선택만 다를 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매가 줄면 전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지금 매물 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전월세 거래량이 매물이요. 한두 개 나오면 한 개가 거래돼요. 바로바로. 그냥. 거의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조금 매물 많이 나온다 하면 4-5건 중에 한 건 거래되는 수준. 물론 4-5개 나오고 한두 개 나왔을 때 바로바로 거래된다. 막 오전에 나왔는데 오후에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회전율이 지금 빠르진 않아. 근데 이전에는 전월세 거래량이 막 5개, 6개, 10개 안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의 반 정도밖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전월세 만기가 24년 안에 돌아온다라고 하면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23년도에는 역전세 때문에 투자자들을 되게 많이 걱정했어요. 그리고 그게 나니까 너무 걱정을 스스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24년에는 솔직히 이제 실수요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회 초년생들이 또 많고 기존에 이제 집을 팔고 내 집 마련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전월세를 살려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닥치게 될 현실이 너무 힘들 수 있어서 한마디로 지난번에는 내 걱정이었다면 이제 우리 채널은 이제 적폐 채널이니까 이제 24년은 이제 내 세입자들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걱정이 아니고 아 나도 이제 드디어 역전세로 이제 넣었던 내 자금을 회수하는 걸로 너무 즐거운 또 24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7월까지는 또 역전세 금액이 맞긴 맞으니까 왜냐면 이 고점 찍었던 곳에서 내려올 때까지 내년 그러니까 올해 7월까지는 좀 그런데 요새 부동산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이 여유 있으면 만기 가까워질 때까지 전세를 맞추지 말자고 얘기해요. 앞으로 오를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옛날 같으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세입자가 빨리 하자고 할 때 그냥 빨리 맞춰. 그래야지 몇백이라도 덜 떨어져. 그쵸. 근데 지금은 버틸 만큼 버텨. 그러면 몇백이라도 올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만기 가까워서 급하지 않아. 어차피 이거 물건 많지도 않고 이 정도 컨디션이면 금방 맞춰주니까 기다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기 때까지 가까워서 맞추는 거고 하는 거고 이제 세입자분들은 만기 가까워지기 전에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움직이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입장차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또 느끼는 건 진짜 아는 만큼 힘이다가 아니고 아는 만큼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입자든 뭐 투자자든.